월척. 그들을 만나기 위한 조사들의 도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월척. 그들을 만나기 위한 정도란, 그들을 만나기 위한 진리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 붕어낚시 월척 특급. 오늘 그 답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들은 또다시 대를 폈다. 짜릿한 찌올림의 향연과 아찔한 대물과의 한판 승부. 월척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기 위해 도전을 아끼지 않는 조사들에겐 헛된 기다림이란 없는가. 지금부터 가슴 벅찬 월척 대물 낚시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붕어낚시 월척 특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저희 월척 특급이 전국 순회를 하다가 지난주와 저지난주 2주 동안은 100회를 맞이해서 100개 특집을 하느라고 전국 순회를 잠시 멈췄었습니다. 이제 100회 특집을 마치고 다시 전국 순회로 서해안을 따라 올라와서 이곳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화곡지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 여건을 둘러보고 이곳을 안내하신 시청자 참여분과 같이 자리를 정하고 오늘 하룻밤 낚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물 낚시를 위해 찾은 이곳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위치한 화곡지다. 화곡지는 만수면적 3만여 평에 이르는 평지형 저수지로서 안정된 수심층과 함께 수령이 오래되었음은 물론이요, 정수수초부터 침수수초에 이르기까지 잘 발달된 수초대로 하룻밤 대물과의 만남을 기대하기에는 더없이 충분한 곳이다. 자, 오늘 이곳에 저를 안내하신 시청자 참여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에 거주하시는 이영구 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저수지 자주 다녔죠? 예, 찾아왔습니다. 이 저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저수지는 화곡지라는 저수지인데 한 만수 면적으로 쳐서 한 3만 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베스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른 어종은 제가 보질 못했고요. 살치하고 베스하고 붕어 정도를 봤는데 지금 이제 베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어종들을 다 잡아먹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낮에 소금쟁이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좀 다른 어종이 고갈된 상태인데 제가 자주 와서 해보니까 생미끼보다는 아무래도 떡밥에 곡물 미끼에 자주 입질을 받아서 저번 주쯤에 제가 한 35짜리까지 잡아봤습니다. 예. 자, 이 화곡지는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보면은 베스가 많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떡밥 대물 낚시가 잘 되는 율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특징인 것 같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화곡지는 완전히 평지형입니다. 그리고 연안 수초가 고르게 잘 발달되어 있는 낚시터고 물색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생미끼보다는 떡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현지 조언이 그렇습니다. 저도 떡밥 대물 낚시를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진이 고향이신데 지금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향 쪽으로 제가 오는데 같이 참여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서현덕 조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저수지 전에 왔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평소에 그 월척 특급을 보면서 예. 참 선생님하고 밤낚시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여기 가까운 데서 촬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월척 특급 보시고 예. 그거를 저희가 월척 특급이 100회가 넘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거기서 방송에서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낚시를 많이 해보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월척 만났습니까? 예, 3번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 화곡지에서 시청자 참여 겸 저를 안내하신 이 두 분과 같이 밤낚시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제 주변에 시청자 참여하신 분 외에도 월척 특급 촬영 이곳에 온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많은 낚시인들이 여기에 같이 와 계십니다. 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에야 도착해 살펴본 저수지는
가을의 정취뿐만 아니라 보는 곳곳마다 잘 발달된 수초대가 월척의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걱정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화곡지에 서식한다는 베스. 그렇다면 베스도 피할 수 있고 대물 월척을 만나려는 데에는 어떤 포인트가 유망하다는 걸까? 실제 이 저수지에서 여건만 된다면 저 위쪽에 가가지고 저쪽에서 공략하는 것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사자가 나온다 그러면 저쪽에서 확률이 제일 높다고. 마리수 월척도 저기가 만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공략하면은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이런 저수지 특징이 베스가 많고 생미끼가 어려운 데에 이 완전 접시 같은 평정일 때 특징이 제방에서 떡밥 낚시를 하면은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얼른 보기는 제방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저런데 수초 속에 고기들이 많이 파고들지 않고 떡밥 낚시는 집어에서 하는 건데 제방 쪽이 그나마 수심이 내가 보니까 한 대략 1.5m 나오는데 요런 쪽이 오히려 유리하다. 월척특급 조사들이 둘러본 화곡지의 포인트에는 총 4개 정도의 유망한 포인트가 있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곳은 하류 급경사권 옆 포인트. 이곳은 새물이 유입되는 수문이 있고 수몰된 나무 그리고 갈대밭 등 얼핏 보기에는 대물 포인트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단연 여름철을 대표하는 포인트라 하겠다. 하지만 직벽 형태의 모습은 지금같이 환절기임을 감안한다면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 게다가 포인트의 접근이 용이치 않다는 점은 최악의 요건이 되고 있었다. 화곡지에서 찾아본 또 하나의 유망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수문 위쪽에 자리한 제방권 역시 대물 낚시 포인트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라 하겠는데 이곳 역시 다양한 미끼를 이용해 대물을 한번 노려볼 만한 곳이면은 틀림없지만 수초가 거의 없는 맹탕 지역으로 대물 낚시로서는 글쎄. 그런데다 떡밥 포인트로 유명해 이미 많은 낚시인들에 의해 손때가 많이 타 대물 낚시를 위한 포인트로서는 조금 불안한 지역. 일단은 다른 포인트, 세 번째로 유망하다 할 만한 포인트를 알아보자. 화곡지에서 살펴본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부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수초지대 포인트. 제방권에서는 약간 상류 쪽으로 올라간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이곳은 제방 위쪽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본 화곡지의 세 번째 유망 포인트는 수초 밀집 지역으로 부들, 마름, 갈대, 떼짱 그리고 연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초대가 풍성하게 발달된 그야말로 대물터로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포인트였다. 하지만 평지형이라는 화곡지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수심대가 너무 얕아 공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런 염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건 잘 발달된 수초대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빼곡이 들어차 있어 많은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 한마디로 단 몇 대의 대를 편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공산이 큰 지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화곡지의 제방권과 수초가 밀생된 곳의 중간에 위치한 포인트. 이곳 역시 수초지대라는 것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는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이곳은 알맞은 수초대의 형성과 함께 양쪽으로 어로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심층으로 하룻밤 대물 낚시에 도전해 보기에는 그나마 지금의 여건과 상황에서는 가장 안성맞춤인 포인트. 단, 긴 대만으로 공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유인즉 화곡지에는 베스가 많은 이유로 연안으로는 붕어들이 붙지 않아 긴 대를 이용해야 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로. 중앙으로 멀리 떨어진 어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송규섭 씨의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 상황을 고려해 이곳을 하룻밤 공략 포인트로 삼고 밤을 기다려보려 한다.
시청자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이 저수지를 돌아보았을 때 연안 포인트 여건은 아주 다양하고 가는 데마다 아주 유망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안쪽에 아주 유망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은 안으로 혼자 들어가서 낚싯대를 펴야 되고 카메라가 등에서밖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촬영 장소로는 마땅치가 않아서 저하고 같이 동행한 사람이 거기 앉았고, 다음으로 유망한 포인트가 이제 저수지 그 바위를 유격 훈련하듯이 타고 넘어서 들어가 가지고 상류 물골 쪽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에는 또 이 촬영 장비하고 같이 넘어가서 촬영하면서 다시 또 왔다 갔다 할 만한 그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아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역시 저하고 동행한 사람, 또 서울에서 이쪽에 저하고 같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시청자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제가 유망하다고 했던 포인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옆에서 측면에서 촬영할 수가 없고 등 뒤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으로 들어간 포인트인데, 거기에는 시청자 참여하신 분 중에 당진이 고향이신 분, 그분이 지금 그쪽에 자리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넓고 갈대와 줄풀과 그리고 일부 수련잎과 또 떼짱수초 무더기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이 장소에서 자리를 정하고 지금 낚싯대를 폈습니다. 오늘 제가 찌를 세운 장소는 왼쪽으로는 줄풀이 선을 이루고 숲을 이룬 그 바로 앞에 붙여서 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대 앞에, 그리고 수련이 듬성이 있는 수초지대, 나머지는 떼짱수초 무더기들의 틈새 사이에 찌를 세운 요령으로 해서 낚싯대를 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청자 참여하신 분들이, 이쪽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배스가 많이 있고, 따라서 생미끼 낚시가 잘 안 되고 떡밥 대물 낚시가 유망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절반은 4대는 떡밥 대물 낚시를 시도하고자 지금 떡밥으로 해서 전부 미끼를 달아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래도 대물 낚시니까 새우하고 옥수수 콘을 꿰서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채비를 건드는 건지 꿈틀거리듯 채비에는 어신이 전달됐다. 언제쯤 채야 할지 그 챔질의 시기를 가늠하기가 힘든데, 제방권에 자리했던 이영구 씨가 입질을 받아낸 것. 중후한 입질로 보아 CR도 기대되고 손맛 역시 짜릿한데, 과연 어떤 녀석이 어신을 준 것일까? 제법 굵은 CR의 붕어, 월척을 만난 걸까? 아, 31 떡거리다. 31점. 31. 31cm급의 월척. 베스의 횡포로 조금은 상처를 입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월척이기에 이영구 씨에게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 제방권에서 나온 희소식에 송규섭 씨 역시 더 큰 희망을 안고 정렬시킨 채비를 유심히 살피며 한 번의 중후한 찌올림과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맞은편의 네온 사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빛을 잃어가기에 그 기대는 더욱 커지는데, 그때 동행 출조에서 수초 밀생 지역을 공략하던 박석용 씨, 그 역시 턱걸이급 월척을 한 수 거론했다. 찌맛의 손맛, 게다가 비교적 깨끗한 녀석이기에 그 기쁨은 더욱 클 수밖에.
새 모기하고 싸우면서 모기장망 쓰고 앉은 채로 밤을 샜습니다만 저는 붕어 입질을 받지 못한 채로 밤을 샜습니다. 어제 밤새 낚시를 하면서 시청자 참여했던 분이 약 32cm 좀 모자라는 월척 한 수 했고, 그리고 인근에 제 월척 특급 시청자께서 찾아와서 같이 낚시하신 분이 또 턱걸이급 월척 한 수하고 해서 월척이 2수 나왔습니다. 저 멀리 쪽에 또 같이 와서 동행한 낚시하신 분이 있는데 그쪽은 조항 소식을 모르겠고요. 그거는 이제 암벽 타고 제가 어제 돌아보면서 아마 가장 유망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조금 더 물골 쪽으로 올라가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길이 없어서 못 간 것 같습니다. 그쪽 소식은 모르겠고 제 주변에서는 월척 2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밝고 아침으로 가는데 떡밥에 지금 월척이 나온 게 2수가 다 떡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떡밥을 가지고 낚시를 계속해서 오늘 오전 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아침은 또다시 밝아오지만 밤사이 2수의 월척이 떡밥 미끼로 나왔음에 이 아침의 공략도 게을리할 수는 없는 법. 물론 이렇다 할 입질 없이 아무런 조가 없이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것만큼 기운 빠지는 일이 또 있을까마는 간밤에 들은 2수의 월척 소식에 일단의 위안을 삼아보며 기대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월척을 쫓아보려 하고, 밤 시간 동안 이슬을 막아준 외투는 벗지만 가뿐한 마음으로 다시금 아침에 도전하는 조사들은 늘 그렇듯 새로운 마음이라는 든든한 채비는 다시 입는 것이다. 갈수록 참 붕어를 알 수가 없고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어제 이곳에서 떡밥 대물 낚시를 주로 해서 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채비는 이 찌는 대략 45cm쯤 되는 찌입니다. 그리고 대략 도래봉돌 2호 정도에서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 부력이고, 바늘은 12호 바늘 2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에서 떡밥을 약간 부슬부슬하면서 이렇게 쥐면은 딱딱한 형태가 되도록 해가지고 대략 작은 바말만하게 이런 정도 크기로 해서 바늘에 따라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밤새 이렇게 했고 앞으로 오전 동안 낚시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월척급 붕어가 나왔던 것도 다 이런 떡밥 대물 낚시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일부 또 저도 새우도 일부 써봤습니다만은 베스 약 한 뼘쯤 되는 베스 새끼가 나왔고, 제 주변에서도 가물치 새끼, 베스 이런 것들이 참붕어나 새우에는 나왔었습니다. 또 지렁이를 사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베스 새끼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지렁이나 참붕어나 새우를 사용했을 때의 그 붕어 입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질이 많이 없이 딱 두 사람이 입질을 받고 월척 2수 나왔는데 그것이 다 떡밥이 나왔었습니다. 이곳 저수지 이 화곡지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저수지 전체 생김새나 수심이나 바닥 상태나 수초 분포나 모든 걸 보았을 때 새우나 참붕어 낚시가 아주 잘 될 유망한 그런 낚시터로 보입니다만은 어제 새우 채집망을 넣었을 때 참붕어나 새우가 전혀 들질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여기에 베스가 번성하니까 그 베스에 의해서 참붕어나 새우들이 거의 멸종 상태까지 갔지 않았는가 싶고, 또 이렇게 떡밥 대물 낚시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안 그렇더라도 떡밥이 풀리고 나서 간혹
잔붕어 입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어제 밤새 잔챙이 붕어 입질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연안 쪽의 잔챙이 붕어들도 BS에 의해서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개체 수도 잔챙이 붕어들이 저수지 전체 형태나 여건보다는 아주 많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떡밥 대물 낚시를 하더라도 일단 입질을 받으면은 베이스를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큰 붕어들이 연안에 와서 입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떡밥 대물 낚시에 이런 수심에서 월척급 붕어들을 낚을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날이 밝아서 오전 시간대로 가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또 베이스가 연안에 와서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떡밥 대물 낚시를 하게 되면은 붕어들이 월척급 이상이 되면은 막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접근만 한다면은 입질을 해줄 겁니다. 그 입질을 기다리고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베스의 극성조차도 무시할 만한 씨알의 대물 붕어가 연안으로 붙을 그 한 번의 기회를 노려 오전 시간을 기다려보겠다는 송귀섭 씨. 미끼는 역시 떡밥이라는데, 그렇다면 대물 낚시에서의 떡밥은 일반적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자, 어제 밤새 떡밥 대물 낚시를 했고 지금도 떡밥을 그대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떡밥으로 대물 낚시할 때 과연 떡밥 낚시하면서 큰 붕어만 골라서 낚아낼 수 있느냐, 그거를 가능해야 대물 낚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떡밥 대물 낚시할 때 사용하는 떡밥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표를 어떤 특정 상표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떡밥 중에서 거친 입자의 떡밥이 있습니다. 거친 떡밥하고 다음에 고운 가루 떡밥, 이제 우리말로 몽구른 떡밥이죠. 고운 가루 떡밥하고 거친 입자 떡밥하고 집어제 종류하고 해서 대략 1대1대1 이런 정도 비율로 해놓고 잘 혼합한 다음에 물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 물기가 보통의 우리가 콩알 떡밥 낚시할 때 떡밥은 이제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좀 찰지고 점도가 좀 있게, 정말해서 물기가 많게 해서 떡밥을 사용하는데, 대물 낚시할 때는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물기가 적게 떡밥을 배합해서 물기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늘에 닿을 때는 손에 쥐고 이렇게 송편 만들듯이 말이죠. 손으로 쥐고 이렇게 다지면은 이렇게 다져집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바늘에 달아주면 되고, 바늘에 닿을 때에도 오늘처럼 수심이 낮은 데에서 할 때에는 고탄 형식, 그러니까 딱딱한 떡밥 형식이 되도록 해서 가급적 빨리 풀리지 않도록 달아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대개 책자에서나 떡밥 대물 낚시를 얘기할 때 떡밥 사용 요령은 대개 건탄을 얘기합니다. 이 건탄이라는 것은 거친 입자를 많이 들어가고 고운 입자를 적게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물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해가지고 떡밥을 단단하게 주물러서 달아주면은 이 떡밥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을 머금게 되면은 바로 입자가 부스러져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건탄은 아주 빨리 풀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탄이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탄 요령이 아니고 거친 입자에 고운 입자에 집어제 종류를 각각 같은 비율로 넣어서 이렇게 물기를 조절해 가지고 잘 다져 놓으면은 점도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머금더라도 빨리 부스러지질 않고 형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풀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탄 형식 떡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떡밥 대물 낚시하면서 건탄 하는 것은 그 유래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수심이 대략 4m, 5m, 6m 이런 아주 깊은 수심층에서 떡밥 대물 낚시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을 머금으면 이렇게 빨리 풀릴 수 있는 건탄 떡밥을 사용하는 요령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수심이 불과 1m도 되지 않는 이런 곳, 혹은 수심이 3m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내 수심이 비교적 낮은 곳, 이런 곳에서 떡밥 대물 낚시할 때는 이 고탄 형식, 빨리 풀리지 않는 형식의 떡밥 요령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심이 5m, 6m 되는 깊은 수심층에서는 피렘이라든가 잡어들이 많이 덤비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략 3m 이내 수심에 있고, 깊은 수심에 표층에서 놀다가 따라 내려오더라도 5m, 6m까지 내려가서 이걸 없애버리질 않습니다. 따라서 떡밥이 빨리 풀린다고 하더라도 깊은 수심층에서는 이렇게 떡밥이 풀린 상태에서 바늘이 얹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깊은 수심층에서도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붕어, 그것들만이 활동하면서 입질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풀려서 빨리 입질을 쉽게 흡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령으로 이제 건탄 떡밥을 사용하는 요령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심 3m 이내는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 알지만은 떡밥을 사용해서 낚시를 했을 때 피렘이라든가 참붕어 새끼라든가 납자로라든가 각시붕어라든가 떡밥류를, 곡물류를 좋아하는 각종 치어급들이라든가 잔챙이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덤벼가지고 떡밥이 빨리 풀리게 되면은 바로 풀리는 대로 훼손을 시켜버립니다. 흩어버리게 되고 또 쪼아 먹고 바늘하고 이탈시키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물낚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큰 붕어가 입질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낚시를 해야 되는데, 떡밥을 사용하면서 만약 낮은 수심에서 건탄을 사용한다면은 이거를 잡어들이나 잔챙이 붕어들이 와서 빨리 흩어서 훼손시켜버리고 바늘하고 이탈시켜버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심 3m 이내, 특히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낮은 수심대 이런 곳에서 할 때는 잡어나 잔챙이들이 왔을 때 이 떡밥을 일부 쪼우더라도 이 떡밥이 형체를 가급적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서 큰 붕어가 접근하면은 잔챙이 붕어나 피렘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자리를 비켜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까지 기다려서 남아있는 떡밥을 큰 붕어가 흡입하도록 하는 요령, 그것을 위해서 낮은 수심에서는 이렇게 약간 점도가 있게 해서 딱딱하게 해가지고 빨리 풀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을 벌어주는 이 고탄 떡밥 요령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송규섭 씨의 포인트에서는 밤새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도 별다른 입질은 보이지 않고 있다. 떡밥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입질이 너무 없는 것이다. 역시나 저수지 전역이 같은 상황인 건지,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특별한 오전의 조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조사들의 밤새 조항은 어땠고 현재의 입질 상황은 어떤 것일까? 아침에 입질이 있어요. 아니 뭐 자, 고기 봅시다. 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제 방 쪽하고 안쪽에서는 유일하게 입질 받고 낚아낸 고기인데 땡글땡글하네. 아, 빵이 좋네 여기 고기가. 떡밥 먹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여튼 떡밥 대물 낚시터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나머지 다 떡밥 가지고 계속 하다가 하도 입질이 없어서 그랬는데 전혀 입질을 안 해요. 네. 지렁이도 입질 안 하고. 여기는 아마 낮에 좀 나올 거예요. 낮에. 네. 그래 지금 우리 오전 동안은 하여튼 줄기차게 버티면서 해보자 그러는데, 낮 시간이면은 오전이 유리해요, 오후가 유리해요? 오전이 유리. 오전이? 그러면 조금 더 해봐야 되겠네. 예. 물론 미끼는 떡밥으로 하고. 예. 예. 횟수 때문에 뭐 생미끼는 도저히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와가지고 한 대를 또 다시 지렁이를 깨서 해나 보니까
베스도 아직은 안 건들던데. 네. 베스는 잘 먹지를 않는데 생미끼에 아예 붕어가 덤비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떡밥에만 입질을. 여기는 이상하게 떡밥밖에는 안 돼요. 다른 거는 도저히 제가 저도 이게 한 서너 번 왔었는데 떡밥으로만 잡았지 다른 미끼 갖고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다시. 그러니까 그 말이 맞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계속 떡밥으로 하니까 같은 자리에 떡밥 이제 밑밥이 쌓이게 되고 떡밥으로 하게 되면은 웬만한 저수지 가면은 떡밥 대물 낚시 하면서도 잔챙이들이 와서 건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일체 없어 여기는. 여기는 베스가 있어서 그런지 잔챙이는 지금 여기 이제 요 잡은 거 요 잔챙이 한 마리 더 아침에 낚아놨고. 이런 것들이 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베스가 한 40cm급 베스라면은 한 입에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 정도면 베스 입이 이만하니까 40cm는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 손으로 딱 치는 정도라면은 베스 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잔챙이도 하여간 이런 거 좀 처음 봤으니까 요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죠. 요 같은 거는. 있기는 그러면은 있는데 개체수가 아주 적고 또 베스가 연안에 먹이 활동하러 회유하고 이럴 때에는 전부 움츠리고 긴장 상태로 어디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왜 붕어 우리가 급하게 쫓으면은 연안 수초 가닥 밑에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꼼짝 덮고 가만히 있잖아요. 막 그런 형상으로 여기 붕어들은 진짜 베스 때문에 아주 불안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여기서 입질 받고 그나마 붕어 얼굴을 봐서 좀 풀리긴 합니다만은 이 월척특급 하면서 지금 충청도권에 와서 여기에서 지금 월척 두 수 본 거예요. 송규섭 씨 옆에 자리한 서현덕 씨는 어땠을까? 입질 받으셨어요? 밤새 입질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밤새 못 받은 건 아는데 나는 지금 아침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미끼 뭐 써요? 떡밥 쓰고 있습니다. 내나 떡밥으로. 예. 포인트 여건은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부들이거든. 예. 우리가 대물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초가 부들인데 낚싯대도 참 이쁘게 잘 폈고 요게 저기 떼짱 무더기하고 무더기 사이 예. 그 길목 그쪽에다가 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사실은 어제부터 있었거든. 근데 떡밥으로 기양에 했으면은 뭐 그쪽에 꼭 안 세웠더라도 그 입구 쪽에 있는 데에 나와서 입질을 했을 텐데 어제 전체적으로 붕어 입질이 없었어요. 나도 입질을 못 받았고. 적당히 수초대가 형성되어 있던 포인트. 기대와는 달리 두 조사 모두 입질다운 입질은 밤새 아니 아침이 돼서도 받질 못했다. 그러면 제방권에서 첫 월척을 장식한 조사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있던 걸까? 초저녁에 월척이었잖아요. 예. 나는 구경도 못했는데 구경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떡밥 먹고 나왔고요. 예. 역시 여기는 떡밥 낚시터다. 여기는 뭐 그야말로 떡밥 마리수 낚시터와 똑같은 포인트인데, 그죠? 뭐 특별히 수초가 많이 우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심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한 80에서 1m권. 내가 한 데보다는 약 20-30cm가 깊구나. 하기야 이쪽에가 뭐 수문 있는 데니까 그렇겠네요. 어우. 예쁘다. 참 많이 실어졌구나 이사. 전에 여기서 할 때도 떡밥 말고 다른 건 진짜로 전혀 안 듣던가요? 지렁이에도 거의 입질이 없었고요. 지렁이도 없고 예. 새우나 참붕어는. 새우를 쓰면은 베스들이 달려들고 밤에도 베스들이 달려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계속 이게 새우나 참붕어들이 고갈되면서 이제 낚시꾼들이 계속 떡밥으로만 하니까 거기에 아마 적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습관이 들었다. 예. 되게 이제 낚시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떡밥 낚시가 전혀 안 되던 낚시터에서 떡밥 낚시를 계속 하게 되면은 뭐
다음 해에는 떡밥 낚시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아까 저쪽에서도 그 턱걸이고 월척 안수 하신 분한테 얘기했는데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떡밥 낚시보다는 생미끼 대물 낚시가 유리한 형태로 생긴 저수지인데 실제로는 떡밥 낚시밖에는 안 된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으로는 아마 그게 베이스 탓이 아니냐. 베이스가 참붕어라든가 새우라든가 붕어 치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사거리 멸종을 시키고 나니까 또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베이스를 피하기 위해서 떡밥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떡밥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여기가 떡밥 낚시만 되는 낚시터가 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살려줄 거죠? 예, 예. 충청도 월척 얼굴 구경하고 조금 지느러미가 상하긴 했는데 들어가서 잘 살고 여기가 밤보다는 낮 낚시가 또 잘 된다면서요?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는 저 산 밑으로 아, 한 수심이 1m 80? 거가 그죠? 제일 깊구만 그쪽에. 예. 그 예. 정도에서는 뭐 한낮에도 오후 1시경에도 제가 한 30호를 걸어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래 좋은 낚시터를 안내해줘서 내가 와서 여기에서 월척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는 못 만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와서 예. 만나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산시에 소재한 화곡지에서 하루 밤 낚시를 실시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시는 조사께서 저희를 안내를 하고 이곳 특성상 떡밥 대물 낚시가 유리하다고 해서 하룻밤 낚시를 실시했는데 시청자 참여하신 이 연구조사가 월척 한수하고 또 인근에서 저희 방송 시청자께서 늦게 참여하셨는데 그분께서 또 턱걸이고 월척하고 월척 2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분이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아예 입질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베이스가 아주 번성한 곳이고 새우나 참붕어 등 생미끼는 현장 채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낮 낚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정오 시간까지 기다려봤습니다마는 입질을 받지 못하고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경기도 편으로 강화도까지 올라가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